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하반기에 좀 가려면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당시 비트코인이 3월 중순에 1억을 뚫고 막 그럴 때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한 벨리프,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후에 장이 빠지면서 지금 벨리프에서 옵티미즘 또는 거의 디스벨리프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포리아, 그러니까 희열의 단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코인장을 노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심지어 이제 지하철을 타면은 코인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업비트 샀습니다.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웹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카톡을 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친구가 있나 봅니다. 참나 카톡을 하고 있어 지하철에서. 자, 첫 번째 조건은 돈이 풀려야 됩니다. 돈이 풀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돈이 풀릴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토론을 한번 보셨겠죠.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보셨는데 여당이 지금 지게 생겼습니다. 여당이 지금 이기면 기적적입니다. 네, 여당이 또 지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 파울, 옐런 세 명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시장에 갖다 바칠 겁니다. 지금도 질 확률이 여당이 굉장히 높지만 경제와 자산 시장이 그 투표할 때 안 좋으면은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질 확률이 7, 80%인데 그때 11월에 경제와 주시장이 안 좋다 하면 질 확률이 99.9%로 아주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화 정책도 좀 쓰고 재정 정책도 좀 쓰고 규제 완화도 좀 하고 투자 같은 거를 약속하고 우리가 니들한테 이렇게 잘해줄게 그런 뻥도 치면서 시장이 듣고 싶은 거 얘기를 남발할 건데 물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맨 내가 대통령 되면 주시장 올려줄게 코인 시장 올려줄게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요맨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요. 이건 제가 딴 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11월이 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16년, 20년 흐름을 보시면은 이 대선 전후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대선 전에는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때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정말 코인과 나스닥이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오르더라라는 거를 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3분기부터 장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면은 코인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 형님은 비즈니스를 오래 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억만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또는 부자 감세를 해주는 거, 제로 금리를 하는 거, 시장 친화적 마인드가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4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실제로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규제 철폐도 많이 했고요. 소위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도 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자본이 많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때 금리도 거의 다 그냥 제로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 친화적입니다. 왜냐면 그분도 시장에서 오래 일했거든요. 게다가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코인 맛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코인 하시기도 하시고 보유도 좀 하시고 NFT 같은 것도 팔아가지고 돈을 맛보니까 man, coin, yeah, cryptocurrency, great, man, I'm the president of cryptocurrency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made in USA 이런 말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코인 쪽에도 이분이 훨씬 더 유리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코인 시장에는 좋을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뭐 코인 규제 있다는 거 좀 없애줘도요. 코인 회사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지들끼리 오순도순 속꿉장난을 하겠죠. 나 이런 거 만들었어. 나 도토리 내가 더 큰 도토리 베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선이 치러지고 와 트럼프 이제 코인 규제를 막 규제를 많이 풀어줄 거야 라는 그 기대심 때문에 코인이 오를 겁니다. 니들은 어차피 규제 철폐해봤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근데 그거를 시장에 눈치챌 때까지 시간이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트럼프가 와 규제 철폐 우리 이제 코인의 시장이 온다 와 하는 그 내레이티브 스토리로 장이 좀 갈 겁니다. 물론 언젠가는 규제 철폐해줬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정말 쓸모없잖아 하면 그때 다시 폭락을 하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 알려진 매도 압박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스토리들 있잖아요. 마운트 콕스 독일 정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German Government, die Deutsche Regierung. 자, 둘 다 물량이 합쳐도 20만 개 이하라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냥 바이낸스에서도 하루에 비트코인 거래되는 양이 30에서 40만 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대단한 악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마운트 코스 독일 정부 물량이 뭐 시장을 대단히 움직이는 게 아니었잖아. 이게 별거 아니네 하면은 네, 그러면은 장이 다시 오를 그 조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 두려움이 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네, 독일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들은 옛날 이적부터 worst investors of all time, 그러니까 세계 최악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도 그렇고 독일 개인들도 그렇죠. 2000년에 그 당시 인터넷 버블 때 deutsche Telekom이라는 주식이 국민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이 이제 그 지팡이 끌고 은행에 악진 deutsche Telekom 독일 deutsche Telekom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당시에 deutsche Telekom 주식이 100유로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당연히 그 후에 10유로 이하로 다시 떨어진 그런 처참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이런 거. 자, 그때 미국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이상 쓰레기 같은 상품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았냐? Germany. 야, 이거 어디다 갖다 팔지? 야, 독일에 신들이 있대. 거기 갖다 팔자. 아하하, 더치 란데스방크. 이 바보들. 우리가 뭐 걔들 만들어서 다 사주더라. 신들. 이렇게 비웃는 그런 이제 녹음들이 실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멍청하고 쓰레기 같은 상품이 있으면 다 독일에 갖다 팔아라. 이런 게 그때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것 때문에 독일 은행들이 나중에 몇 개 휘청하고 망할 뻔한 거를 공적 자금으로 살려준 그런 기록이 있는데 독일 욕 좀 하다가 너무 욕을 많이 했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약한 채굴자들이 시장을 떠나야 합니다. 제 아파트 옆동에 몽타라는 아주 귀재가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은요, 작년 11월에 200만 불을 해킹을 당하시고 7개월 만에 분노의 트레이딩으로 그 뭐 리퍼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트레이딩으로 200만 불을 전부 다 만회하셨고 그 돈을 또 다시 더블로 불린 귀재 오브 귀재입니다. 네, 그분이 가끔 저랑 점심에 겸상을 해주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영광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저한테 해쉬리본이라는 지표를 알려줬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채굴자들의 상황 그리고 이제 채굴자들이 약한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장을 떠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거든요. 이게 저점을 기막히게 맞출 수 있는 지표까지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표이고요. 요 중장기적으로 이 해쉬리번이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서 손해를 크게 보지는 않는다.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도 채굴자들의 항복은 끝나지 않고 해쉬레이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해쉬리번은 제가 처음 설명하는 자료인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바이 시그널이 안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몽타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나이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폭등하려면은 가격이 일단 올라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회복이 되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뭘 해도 저점 매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홀인원 하는 것처럼 운이 좋을 수는 있지만 저점 매수는 불가능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최소한 주요 이동평균선의 상향 돌파는 좀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120을 좋아하시는 건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좀 더 급하시다면 20일, 60일 최소한 이거 정도는 돌파를 해야지 이게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어느 정도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가 이유가 되었든 가격이 올라야 된다. 제가 보기엔 이 다섯 번째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심플하게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동평균선 아래 떨어지면 매도하고 관망하고 있어도 떼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영상이 조만간 또 나옵니다. 이미 나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섯 개 조건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돈이 풀려야 된다. 이건 무조건 풀린다. 두 번째, 트럼프가 계속 우세하면은 좋다. 이건 나 모르겠어 아직. 세 번째, 시장에 알려진 마운트 쿡스 독일 정부 등 압박이 좀 사라져야 된다. 이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약한 채굴자들이 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것도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가격이 올라야 된다. 이거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가격이 안 오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 어쨌든 이 다섯 개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물러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